에이펙 회의의 주요 쟁점들과 관전 포인트들을 분석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2025 에이펙 정상회의가 27일 오전 최종 고위 관리 회의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자, 경주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중, 한중 정상 간 연쇄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의 플랫폼 역할 부각은 물론이고 영내 평화, 번영, 안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정상 간 별도 만남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쟁점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개별 국가들이 미국을 상대로 관세 협상을 하고 있고 관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발 글로벌 관세 전쟁을 주도한 트럼프 대통령. 여러 나라가 이미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인해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계 경제 중심에서 거대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미국은 중국의 관세 폭탄을 예고했었습니다. 자, 11월 1일부터 157%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죠. 严重破坏以规则为基础的多边贸易体制和国际经贸秩序。 자, 이에 중국은 히토류 수출 중단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히토류는 미국 제조업의 핵심인데요. Aimed it at the whole world. The whole world is subject to it. So I thought it was very, very bad. 자, 중국은 트럼프 일기 이후 미국 수출 의존도를 줄였습니다. 이에 미국은 급히 호주와 히토류 동맹을 맺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죠. 대두 문제입니다. 원래 중국이 미국 대두를 거의 절반 이상을 사줬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구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농민들이란 말이에요. 자,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농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Right now we need to see swift action or we're going to lose a lot of these farmers that the president loves. 자신만만해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뒤늦게 농민 지원책을 내놓겠다. 또 미국 콩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며 황급히 농민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또 하나, 펜타닐. 이 펜타닐은 합성 마약인데요. 이 원료들이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남미로 들어와서 남미에서 제조가 돼서 미국으로 밀수출이 되는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유통 단속 미비를 이유로 2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수출을 통제하지 않아 중독 문제를 악화시켰다라고 비판했는데요. 현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같은 강경 조치를 자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회담이 6년 만에 성사되는 만큼 극한 갈등은 피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센트와 허리펑의 고위급 무역회담 결과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100% 추가 관세와 히토류 수출 규제를 당분간 유예하는 걸로 잠정 요약됩니다. We'll get some kind of a deferral on the rare earth export control.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무역 합의에 세계인들의 눈과 귀가 향한 가운데 자, 우리나라의 관전 포인트는 오늘 열리는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3,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협상입니다. 결론이 언제 날까요? 사실은 이렇게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우리나라만큼 잘 버티고 있는 국가들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굴복해서 미국의 조건에 일방적으로 무릎을 꿇고 수용하고 이런 상황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한미 관세 협상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짓느냐에 따라서 다른 나라 그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유럽이라든지 사실은 이런 나라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자, 한국 정부가 제시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구성을 포함해 관세 협상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자, 미국은 자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협상이 가능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미국의 요구는 8년 동안 매년 250억 달러를 현금 투자라는 얘긴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기업이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 정부가 대출을 해주고 보증을 서주는 금액이 토탈 3,500억 달러인 거지 우리 정부가 미국에게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외환 보유고의 84%입니다. 이걸 미국을 줘버리게 되면 우리는
예. 끔찍한 외환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선투자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여전히 과도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자, 정상 간 논의를 위해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규모들이 좀 작아져야 되겠다. 미국 쪽은 뭐 그거보다 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측이 서로 첨예하게. 에이펙을 앞두고 이 대통령은 미국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관세 협상은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이다. 관세와 투자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 트럼프 대통령은 깜짝 회동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노벨 평화상에 대한 의지가 강한 분이잖아요. 본인이 취임해서 8개월 동안 8개의 전쟁을 해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년 노벨 평화상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올해 눈에 보이는 큰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게 한반도 평화라는 거죠. 그게 북한이라는 거죠. 자, 일부에서는 2019 판문점 회동 당시의 접촉 방식이 다시 활용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처럼 우연한 만남을 가장한 전격 회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분석도 되고 있는데요. Well, they got a lot of nuclear weapons, I'll say that. 네, He knows 핵보유 I'm coming, and he would. Yeah, I'd be open to it 100%. I got along very well with Kim Jong-un. 자, 그러니까 핵보유 인정을 요구해온 북한의 손짓을 해온 겁니다. 일종의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것 자체가 북한에게 우호적인 시그널을 보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 더해서 북한이 원하는 거는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하고 있는 제재를 풀어주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통 크게 해줄 수 있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안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처음으로 대북 제재 논의가 거론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국 일정 조정 가능성에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자, 또 다른 관전 포인트 볼까요? 바로 한국과 중국, 일본의 만남입니다. 자,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로 한중 상호 이해와 협력을 회복하는 길을 과연 열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제일 한국을 지금 어렵게 만드는 요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분은 중국의 스탠스예요. 중국의 입장입니다. 1일에 있을 이재명 대통령과 11년 만에 방한하는 시진핑 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중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지난 사드 배치 문제 이후 냉온탕을 오가던 한중 문제를 다시 복원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정상회담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회담이니까. 그런데 이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가 마치 한국과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대항한다거나 미국의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비판하는 듯한 뉘앙스로 나오면 사실은 우리는 아직까지 미국과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참 줄타기를 잘해야 되네요. 그렇죠. 자, 다음 주요 포인트는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최근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일주일 전에 다카이치 사나이君をもって当選者と決しました。私自身も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という言葉を捨てます。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いてまいります。 자, 시중에서는 보수 우익 성향으로 인해 한일 관계가 퇴보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었죠. との間でも会談を希望いたしております。また両政府間でしっかりと意思疎通を進め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하지만 현재는 문화적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일본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니까 그래서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의 문제도 다카이치 총리는 중요하게 생각할 거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자,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나흘 동안 CEO 서밋이 개최됩니다. 21개국이 한자리에 모여서 경제 협력과 성장 방안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자, AI와 반도체, 에너지 전환 등 세계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APEC은 각국 정상들의 협력체인 동시에 저는 이 CEO 정상회의는 아무래도 국가들 간의 협상보다는 훨씬 더 합의에 이르기가 쉽고,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 보호주의적인 그런 흐름보다는 기업들의 정상들은 자유주의적인 입장들을 견제할 확률이 높아요. 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자유무역 구조를 지키는 나라들과 이번 APEC을 계기로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라고 지적합니다. APEC은 기본적으로 다자주의 협의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어떻게 다자주의 합의에 이르는가에 대한 거예요. 물론 한미 정상회담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한중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호스트 국가로서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국가들이 다자주의의 원칙, 그다음에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자유주의 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를 이끌어낸다고 하면 저는 그게 가장 큰 성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APEC에 전 세계에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앞으로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과 회담도 예정이 돼 있는데 외교적 역량과 리더십을 한껏 발휘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과제들을 풀어야 될까요? 일단 무엇보다 한미 관세 협상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반도 평화, 또 앞서 보신 것처럼 극우 성향을 갖고 있는 새 일본 총리 등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외교 현실은 사실 녹록지가 않습니다. 예. 자, 이렇게 세계 경제가 격동하는 이런 시기에 오늘부터 우리는 일단 그 관세 협상을 유리하게 마무리 짓는 과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미국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자, 다른 나라들과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과연 생존과 또 그다음에 국익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또 그런 발판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